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즘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참으로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서민들의 삶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에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로 최악의 국면에 빠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역사 인식의 차이에 의한 갈등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7월 이후에는 정치 문제를 경제 문제로까지 연계시킨 아베 정권의 일방적인 경제 보복으로 인하여 그 사태가 점점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기치하에 자발적으로 의병을 자처하면서 강력한 불매운동 및 일본 관광 보이콧도 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대처와는 별도로 순수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일치 단결된 대응으로 지금 일본의 지방 도시들은 상당한 실질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인의 대응에 일본인들은 얼마 가지 않아 금방 식을 것이라고 비아냥거렸지만 3개월이 넘은 지금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대한 파워를 새삼 느끼고 있으며 심지어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조차 한국인의 애국심에 경외심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와 기업들은 한국 정부 및 기업들의 일본 의존형 경제 탈출, 소재 부품의 탈일본화 및 국산화 등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속으로 많이 쫄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베 정권은 잃어버린 20년으로 인한 경제적 상실감과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흉흉해진 민심을 바탕으로 2012년 제2차 집권을 시작한 이래 그들은 극우 집단인 일본회의라는 사조직을 배경으로 공조직인 자민당을 장악하고 또한 내각도 장악하고 있는 비정상적인 그리고 기형적인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을 뿐 아니라 언론, 경찰 및 검찰 권력도 완전히 장악한 것 같습니다. 일본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무관심하고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능력은 이미 잃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단체의 세력은 미약하고 극우 세력은 점점 더 일본 사회의 메이저가 되어가는 듯이 보입니다. 얼마 전 7월 21일 참의원 선거 후 아베 정권은 9월 11일 개각을 단행하였는데 총 20명의 장관 중 15명이 일본의 출신의 극우 인사라고 합니다. 일본 회의 목표 중 일부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천황제의 수호와 숭배. 두 번째, 전쟁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평화 헌법인 현행 헌법과 전후 체제의 타파. 세 번째, 일본 시대에 저질렀던 부정적이고 자학적인 역사관 부정. 아베 총리는 아소타로 부총리와 함께 일본을 극우화하면서 이 일본 회의 목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이전의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정반대의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자 아베 정권 및 일본회의에게는 그들의 목표 달성에 상당한 부담으로 판단한 아베 정권은 벼르고 벼르다가 결국 지난 7월에 경제 보복을 통하여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일본 회의의 계획과 관련이 있다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파심입니다만 저는 일본 회의가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시도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본 회의를 배경으로 하는 자민당 정권이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가 심각한 위협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채널명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이라는 타이틀로 일본의 신문, 잡지에 실린
일본 지식인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의 한국과 연관된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역사 관련 기사를 통하여 일본의 본색을 추적하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 8월 24일자 문해추추 온라인에 실린 곤도 마사타카 작가가 쓴 칼럼 아베 정권의 퇴진은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내용은 꽤 복잡합니다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메이지 유신 이후 장기 집권했던 과거 4명의 총리 사토 에이사쿠, 요시다 시게루, 이토 히로부미 그리고 카츠라 타로의 예를 들어 과거 장기 집권을 했던 일본 수상들의 깔끔하지 못한 퇴진 과정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퇴진이 일본 정치사에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는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키고 있네요. 현재 아베 수상은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여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금년 2019년 11월 20일에는 통산 재임일수 기준으로 카츠라 타로를 넘고 내년 2020년 8월 24일에는 연속 재임일수 기준으로 사토 에이사쿠를 넘어 메이지 유신 이후 명실공히 최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아베 수상입니다.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 직후 자민당 마이너스 9석, 공명당 플러스 3석, 연립정권 개 마이너스 6석으로 의석수도 줄었고 개헌 발의 의석 확보도 실패하여 사실상 패배했지만 승리했다고 자화자찬하면서 아베의 자민당 총재 4선도 가능하도록 자민당 당규의 개정을 논의해야 한다는 등 아베 측근들이 벌써부터 군부를 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상케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층의 과반수가 아베의 자민당 총재 출마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하고 있지만 아베 본인은 자민당 총재 4선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어떻게 장기 집권을 마무리할지 또 후계자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지 그의 비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또 아베의 퇴진이 과거 장기 집권을 했던 수상들과 비교하여 일본에 어떠한 긍정적인 정치적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사 전문을 번역과 함께 소개해 드립니다. 계속 시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새로운 기사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대한국민 파이팅! 역대 2위 2799일 약 7년 8개월 초장기 집권 아베 정권의 퇴진은 어떻게 될까? 아베 수상의 통상 재임 일수가 금일 8월 24일로 2799일 약 7년 8개월이 되어 사토 에이사쿠를 넘어 역대 2위가 되었다. 역대 1위는 카츠라 타로의 2886일 7년 11개월이지만 그것도 이대로 가면 금년 11월 20일에는 넘어버리게 된다. 또 연속 재임 일수에 대해서는 사토 에이사쿠가 1위로 아베 수상이 이를 넘는다고 한다면 내년 8월 24일에 달성한다. 아베 수상은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을 달성하여 임기가 2021년 9월까지로 연장이 되었다. 자민당 당규에서는 연속 4선은 금지되어 있고 수상 본인도 차기 총재 선거에는 출마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만 자민당 지지층에서는 당규를 바꾸더라도 아베가 계속 맡아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금년 4월에 상케이 신문과 FNN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민당 지지층의 과반수가 아베가 총재를 계속하는 것에 대해 찬성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다만 임기가 연장이 되면 연장될수록 퇴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과거 장기 집권을 했던 수상들이 몸소 증명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토 에이사쿠와 2616일 7년 2개월로
역대 5위의 요시다 시게루의 예를 중심으로 반추해 보고자 한다. 사또 에이사쿠 2978일 7년 8개월의 최후 편향적인 신문은 질색이야. 아베 수상의 외조부 전 수상이었던 기시 노부스키의 친동생에 해당하는 사또 에이사쿠는 1964년 도쿄올림픽 폐막 직후인 11월 9일 제1차 내각을 발족시키고 이후 3차에 걸쳐서 정권을 담당했다. 1972년 5월 15일 재임 중 최대 과제였던 오키나와 반환을 실현한 사또는 이것을 꽃길로 삼아 정권을 내려놓을 것 같이 보여졌다. 그러나 퇴진을 표명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여 지난 6월 17일이었다. 사또는 그 전날 국철 운임인상 및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참의원에서 폐기되었을 때 처음으로 사직을 결심한다. 주위에는 중요한 안건이 자신의 힘으로 처리할 수 없었을 때야말로 그만둬야 하는 것이야. 정치가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지 라고 말했다고 한다. 퇴진 표명의 기자회견은 난장판이었다. 관저의 회견실에 나타난 사또는 TV 카메라는 어딨지요? 하고 기자석을 멀리 바라보자마자 오늘은 그런 얘기였지. 신문 기자들하고는 얘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국민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싶은 거야. 문자로 기사화되면 의미가 달라지니까지. 편향적인 신문은 질색이야. 직접 국민에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다시 합시다. 기자들을 내쫓듯 손짓을 하며 돌아가 주세요 하고 막말을 하며 퇴장했다. 꽃길이냐 득실이냐 그것은 논외다. 실은 회견 전에 관방장관인 다케시다 노보루 후에 수상이 됨는 TV를 통하여 국민에게 직접 얘기를 하겠다는 사또의 의향을 받아 내각 출입기자단의 사이에서 신문기자는 회견실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양해를 받아두고 있었다. 그러나 사또는 기자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더니 약속하고 다르지 않냐 하면서 다케시다 야마나카 사다노리 총무장관들을 째려보면서 스스로 자리를 떠났던 것이다. 그 이후 야마나카의 중재로 사또는 다시 회견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앞서 수상이 한 발언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내각 출입기자단의 대표 간사가 항의한다. 이에 대해 사또는 나가주세요. 그렇다면 상관없어요. 자 합시다. 나가주세요 하고 책상을 내리쳤다. 결국 기자들은 일제히 퇴장하고 사또는 TV 카메라를 향해 혼자서 얘기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된다. 세상의 예상대로 오키나와 반환의 실현을 꽃길로 삼아 퇴진을 표명했다면 사또는 더욱더 국민에게 아쉬움을 남긴 채 전성을 받았을 것이다. 가족으로부터도 이에 대해서 퇴진 후에 재론된 적은 있었지만 사또는 화를 내며 일국의 재상이라는 것은 말이야. 자신이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 그만둔다는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이야. 그것을 얘기하는 순간 나라 전체가 요동을 칠 것이고 외국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꽃길이라든가 득실이라든가 그런 것은 논외인 것이야 라고 반론을 했다고 한다. 요시다 시게루 2616일 약 7년 2개월도 퇴진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 사또 에이사쿠를 정계에 입문시킨 스승인 요시다 시게루 또한 1948년 10월 15일 제2차 내각 발족일로부터 6년 2개월, 제1차 내각을 포함하면 7년 2개월의 장기 집권을 유지하지만 물러날 시기를 잘못 판단했다. 요시다는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조인하여 패전 후 6년 이상 이어온 연합국의 일본 점령에 마침표를 찍었다. 조인을 끝낸 그는 축하의 샴페인을 마시면서 이것으로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 앞으로는 편안하게 지내면 고맙겠는데 하고 중얼거렸다고 한다. 실제로 강화조약 조인을 꽃길로 삼아 용퇴를 하였다면 요시다는 국민들로부터 영웅시되어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요시다는 그 후에도 정권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독단적인 정치 자세 때문에 독재자 등으로 불리었다. 사또 에이사쿠의 체포 저지. 국민으로부터 반발을 사는 요시다 시게루.
강화조약 조인을 전후하여 패전 후 연합국 총사령부 GHQ의 지시로 공직 추방이 되어 있던 정치가들의 추방 조치가 해제되어 잇따라 정계에 복귀한다. 그 중에서 종전 직후 1946년 조각 직전에 공직에서 추방되어 요시다에게 정권을 넘겨준 하도야마 이치로는 1951년에 자유당에 복귀하자마자 반요시다 세력을 규합하여 요시다와 격렬하게 대립했다. 요시다의 의회에서의 바카야로 머저리 같은 놈 발언을 기화로 좌우 양파 사회당이 내각 불시임안을 제출하자 하토야마 등 반요시다 강경파 22인이 자유당을 탈당하여 찬성표를 던져서 가결된다. 이때 하토야마 등은 같은 자유당을 당명으로 썼지만 총선 후 제5차 내각을 발족시킨 요시다의 설득으로 일부만 남고 대부분은 연내에 복당했다. 복당하지 않았던 미키, 부키치 등은 일본 자유당으로 당명을 지었다. 그러나 설상가상으로 다음해 1954년 1월 해운 조선업계로부터 보수 정계로의 뇌물 증여를 둘러싼 조선 의혹 사건이 발각되어 4월에 최고 검찰청 수사의 최종 단계로서 자유당의 간사장이었던 사이토 에이사쿠를 수뢰 혐의에 의한 체포 허락 청구를 결정했다. 의혹이란 고위직의 뇌물 증여 사건을 말한다. 그렇지만 법무 대신 이누가이 다케루는 요시다와 부총리 오가타 다케토라의 의향에 따라서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상의 지휘권을 발동하여 사토의 체포를 저지한다. 이미 요시다 내각에 질리기 시작한 국민은 이런 억지스러운 처리 방법에 점점 더 반발을 하게 되었다. 자유당은 지휘권 발동 이후 제출된 내각 불시임안은 이럭저럭 극복은 했지만 다음 회기의 개회를 앞둔 11월 자유당 하토야마파 개신당 일본 자유당의 개 120명은 일본 민주당을 창설하여 요시다 내각을 무너뜨리는 것을 목표로 했다. 12월 6일에는 민주당과 좌우 사회당이 공동으로 내각 불시임안을 제출하였는데 의원수로 보면 가결은 필연적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하든 하토야마에게 정권을 넘기고 싶지 않았던 요시다는 이렇게 된 바에야 증의원 해산으로 공격적으로 나갈 작정으로 있었다. 12월 6일 저녁에는 요시다의 후계 총재로 지목된 오가타 다케토라가 당론에 따라서 중의원 해산이 아닌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지만 요시다는 듣지 않았다. 다음날 7일 아침 중의원 회의 전 공조에서 행해진 자유당의 최고 순회 간부회의에서도 오가타는 스스로의 정계 은퇴도 당의 분열도 불사한다는 각오로 다시 한번 해산에 반대하고 모였던 다수의 당 실력자, 강요들도 동조한다. 정치 고문인 마츠오 쯔루헤이는 총재가 있고 나서 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이 있고 나서 총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참의원 해산을 하게 되면 당이 괴멸될 것이야 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렀다 한다. 총리를 그만두고 오이소에서 천천히 책이나 읽을까? 요시다는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서재에 들어박힌 후 오가타를 호출하여 참의원 해산을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그의 분노는 정점에 달하여 이어서 서재로 들어온 간사장 이케다에게 오가타군을 파면해버려 라고까지 입에 담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케다는 당신이 선택한 오가타 씨를 파면한다는 것은 당신의 체면에도 관계가 되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이러한 상태라면 내각 총사퇴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울먹이는 소리로 말했다. 마침내 요시다는 사위인 중의원 의원 아소 가카치를 부르자마자 총재 사직서를 쓰도록 명한다. 요시다는 사표를 책상 위에 놓고 사저가 있는 오이소로 돌아가고 남겨진 사람들에 의해서 내각 총사퇴가 결정되었다. 사저로 내려갈 무렵 요시다는 그럼 총리를 그만두고 오이소에서 책이라도 읽을까 하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등방문 2720일 약 7년 5개월에서 역대일이 같이 났다로 2886일 약 7년 11개월까지
장기 집권 역대 4위인 이토 히로부미는 정권 최초의 내각인 제1차 내각 이후 통산 2720일, 약 7년 5개월 4번에 걸쳐서 정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제5의 제4차 내각은 1900년 10월 19일부터 1901년 6월 2일까지 불과 7개월 만에 종료된다. 이토는 본벌 세력의 일익을 담당하면서 정당의 힘을 깨닫고 입헌 정오회를 창설하고 직후에 발족한 제4차 내각은 외무 대신, 육군 대신, 해군 대신을 제외한 전 강요가 정오회 회원으로 포진되었다. 그러나 정오회 출신 대신들의 내각 불일치로 인하여 이토는 사표를 제출하고 당대표도 사이온지 김모찌에게 물려주었다. 이후 후임 수상에는 육군 대신이었던 가츠라 타로가 취임했다. 가츠라 내각은 야마가타 벌을 중심으로 하는 비정당 내각이었지만 정오회의 사이온지 김모찌와 타협하면서 10년 이상에 걸쳐서 교대로 정권을 담당한다. 이게 바로 개원 시대이다. 야마가타 벌, 범벌 세력의 유력자 야마가타 아리토모를 중심으로 하는 비공식 파벌. 그렇지만 가츠라가 최후에 발족시킨 제3차 내각은 1912년 12월 21일부터 1913년 2월 20일까지 오자키 유키오, 이누카이 찌요시 등의 정당 정치가가 범벌 타파, 헌정옹호 기치하에 민중들도 휩쓸린 제1차 호온 운동에 의해 불과 2개월 만에 붕괴 상태에 몰리게 되었다. 타이쇼 정변이라고 한다. 그러나 가츠라는 제1차 호온 운동 속에서도 스스로 정당 결성을 추진했다. 가츠라 자신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지만 1913년 12월에는 입헌 동지회가 발족한다. 나중에 헌정회로 바뀐 입헌 동지회는 타이쇼 말기부터 쇼와 초기에 걸쳐서 정우회와 함께 정당 내각 시대를 시전하였다. 생각해보면 요시다 시게루의 내각 총사퇴로부터 1년도 지나지 않은 1955년 11월에는 자유당과 일본 민주당에 의한 보수 연합이 이루어져 자유민주당이 탄생하고 같은 해 사회당도 좌우 양파벌이 통일되어 이에 55년 체제가 시작됐다. 애초에 자유, 민주, 양당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던 최대 요소는 장기간에 걸친 요시다, 하토야마의 양보하지 않는 고집이었기 때문에 요시대의 은퇴로 말미암아 그것에 결말이 나서 합당으로의 조건이 정지가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사또 에이사쿠도 미중 화해라는 국제 정세의 새로운 국면을 받아들이고 정권 말기에 일중 수교 정상화를 수면 하에서 모색하여 차기의 다나카 가쿠에이 내각에 위임하였다. 여기에서 예를 든 수상들은 사퇴하는 방식이 절대로 깔끔하지는 않았지만 사퇴하는 것으로 새로운 체제 구축에 공헌하는 결과가 되었다. 반대로 아베 수상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정권을 마무리하고 또 후계자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그리고 비전은 있는 것일까? 이상으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이라서 말투도 어눌하고 제 자신도 많이 어색하네요.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지소미아 관련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